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동에 사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그런 말 아시죠? 30 넘어가면서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변명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친한지만 봐도 그 사람 인격이나 사는 모습 안다는 얘기인데요. 가족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연락 끊으면 그만이지만 전 한때 가족 때문에 별 황당한 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사람 볼 줄 모른다랑 말 안 듣고 뻗댄다, 잘난 척이 심하다였죠. 다 우리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 소위 인기쟁이 인싸였는데 어머님은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서 이상한 종교나 신앙에 푹 빠지곤 하셨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미신을 집에까지 들여오는 분이셨어요. 남편이랑 제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짝꿍 내 반쪽이었거든요. 남편은 누가 봐도 되게 괜찮은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자상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1등 배우자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점잖으셨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근본도 없는 짬뽕 신앙을 믿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남편과 전 연애 1년 하는 동안 서로 뿅 갔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였고 말도 너무 잘 통했어요. 자연스럽게 양가에 연애를 오픈하게 됐고 상견례까지 하게 됐죠. 사랑하는 반쪽 만나 결혼 얘기까지 오가니까 꼭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신혼집은 어떻게 꾸밀지 너무 살맛이 나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죠. 저도 긴장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자친구도 완전히 얼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뭘 그렇게 긴장해? 제가 어른들 모르게 살짝 윙크를 날려도 남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전 속으로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통 인상 아니시거든요. 키도 크시고 근육질에 엄청 거칠게 생기셨죠. 하지만 겪어보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아버진 그쯤 아프신 곳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집이 지방이라 남친이 인사를 먼저 못 드렸습니다. 거기가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품이 좋아 보였죠. 점잖게 인사말이 오가고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의 차리는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후식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고기는 원 없이 드셨겠어요. 하시는 일이 그러시니.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가게를 꽤 오래 했습니다. 수빈이 어려서부터 했는데 좋은 고기 애들 많이 먹였죠. 부모님은 오랫동안 정육점을 하셨어요. 손님이 최고다 하시고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셔서 단골 손님도 많고 재산도 꽤 많이 모으셨죠. 우리 아빠도 허허 웃으면서 답을 하셨습니다. 손님들 신뢰로 대하고 좋은 고기만 파니 입소문도 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어요. 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 좋진 않을 텐데 아무리 가축이라도 살생은 좀 그렇죠. 그게 다 업보가 되는 건데. 아이, 업보라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그땐 침묵만 흘렀어요. 아유, 뭘 그렇게들 놀라세요. 한 번씩 죽은 가축들 생각도 해주셔야지. 인간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못 먹는 게 없으니까요. 암튼
집안에 애군 쫓으려면 한 번씩 그 안을 풀어줘야 하는데. 남자친구와 아버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표정은 막 일그러지고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 도축 안 하시고 좋은 물건만 받는 건데 잘 모르셨나 보네요. 어머님 말씀이 좀. 보니까 남자친구 이마에 막 땀이 솟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얘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허둥거렸죠. 어머니,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엄마, 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어제 잠을 통 못 자더니 사람이 천지분간을 못하네. 아버님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 막말은 계속됐죠.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도 들을 말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가축도 다 혼백이 있는데요.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셨다면서요. 그게 다 이유가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 입을 손으로 막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런 행동이 나왔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잠을 통 못 주무셨어요. 요새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니 가세요.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쉬셔야겠어요. 곁에서 아버님도 막 일어나시면서 어머님 겉옷이랑 가방을 챙기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어젯밤에 잠을 좀 잔 줄 알았는데, 인수야, 엄마 좀 택시 태워 보내드려라. 이 사람 빨리 집에 들여보내야겠습니다. 내가 무슨 불면증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나 인수야. 팔 아파.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서 가세요. 빨리요. 어머님은 아들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방에서 나가셨어요. 아버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실언을 했어요.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연신 헛기침하시면서 먼 산만 바라보시고 엄마는 제 옆구리를 몰래 꼬집더라고요. 아파서 혼났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 대노하셨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님 혼자 그러시고 아버님이랑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온 거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오셨죠. 우리 아빠는 성격이 화끈한 분이세요. 결혼 허락하시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셨죠. 둘 사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씩 속상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좋다 하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라고도 하셨어요. 엄마는 깨름칙해 하셨지만 전 부딪혀 보겠다고 했죠. 남편을 놓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최선을 다할게. 정말이야, 약속해. 우리 엄마 그러는 거 이해해달란 말 안 해. 못해. 아버지도 무조건 네 편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줄게. 남편과 저는 같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머님의 미신, 남편과 시아버지의 찰통방어 속에 무사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대망의 신혼을 맞이했고 우리 둘이 깨를 볶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 올 때는 특정한 색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질 않나 이미 가구를 들인 신혼집에 밥솥 냉장고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도 하셨지만 그런 말씀 다 무시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진짜 웃겼던 건 어느 날 시댁 현관에서 콩세례를 맞았던 일이었어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콩을 저한테 뿌리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뭐예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고춧가루랑 쌀도 섞였더라고요. 네가 굿 안 한다니까 이렇게라도 약식으로 하는 거야. 물러가라, 허이. 정말 또 이러신다. 어머니, 그 무당 누구예요? 안 되겠네 진짜. 저 그 무당 좀 만나봐야겠어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아이고, 보면 눈도 못 마주칠걸. 얼마나 영험하신데. 어머닌 그러셨지만 전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고 신경 쓸 거였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굿을 하라는 소리를 잊을만 하면 하셨죠. 게다가 부적도 사오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용돈을 쥐꼬리만큼 주셨어요. 이상한 데 쓸까봐 일부러 그러셨죠. 어머니는 힘들게 알바해서 모은 돈을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어요. 하루 날 잡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부러 무당한테는 연락하지 말고 가자고 했어요. 어머닌 대번에 좋아하시면서 절 데리고 가셨죠. 그 무당이라는 여자 허름한 재개발 지역 반지하에 신당을 차려놨는데 딱 보니까 사기꾼에 엄청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축 홀령이 울고 있다는 무당 말에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해.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요. 맞아요. 내가 먹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들이 그렇게 슬픈가 봐요. 꽃기요, 꿀꿀, 막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거봐, 내가 뭐랬어? 빌어. 잘못했다고 비는데 혼자는 힘 딸려서 안 돼. 업보가 많아서 내가 굿이라도 해야 그거 다 청산된다고. 울어. 실컷 울고 당장 오늘부터 굿 준비해. 가만히 있어 보자. 좋은 날을 잡아야 하는데. 전 일부러 슬픈 표정을 하고 눈물을 닦는 척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굿이 얼마예요? 세댁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 장사하셨으니까 어디 보자. 좋게 돈천은 줘야 돼. 안 그러면 부친 중병 들고 장사 망해. 장사뿐이야. 집안이 박살나는 거지. 앞으론 절대로 채식해. 나같이 신 모시는 사람들도 절대 고기 안 먹어. 알아? 난 10년 넘게 채식만 한다고. 제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돈천 갖고 되겠어요? 여유 있으면 더 내놔 어디. 여기 오니까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그게 다 가축 홀령들이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는 거야. 답답한 게 풀리는 거지. 잘 왔어. 젊은 사람이 말도 잘 듣고. 자네 며느리 잘 봤네. 어머니는 아이고 감사하다면서 연신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모아 가슴에 모으셨죠. 저 돈 있어요. 그 굿이라는 거 당장 해주세요. 제가 막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니까 무당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딱 봐도 돈의 환장에 눈이 시뻘건 사람이었습니다. 전 1,000원짜리 5장을 꺼내 던졌어요. 여기 그렇게 좋아하는 돈 받으슈. 에라이 사기꾼아. 그렇게 가축이 한다면서 자기는 신성하다면서 육회 먹고 치킨 먹고 살판 났네 아주. 어머머,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못 보셨어요? 육회랑 치킨이랑 잔뜩 배달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 입구에서 못 보셨냐고요. 아유, 더러. 무당 사칭하는 여자는 입가에 치킨 양념까지 묻혔더라고요. 전 눈물쇼도 관두고 도대체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를 빼먹은 거냐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여자한테 속다니. 어머니한테 또 한 번 실망한 건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무당은 되려 막 성을 내다가 제가 증거를 내미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1년 전까지는 이상한 종교단체 다니더만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용한 무당이 됐을까? 그 무당 사칭하는 여자, 그 종교단체 홈페이지에 기도하는 옆모습이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도사라 이리저리 찾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름 가운데 한 글자만 빼서 신당 이름도 짓고요. 그러니까 순 돈 벌려고 용한 무당 행세를 해온 거였어요. 얼치기로 손님들 얘기 듣고 구태야 한다. 부적 써가라. 돈 받아먹으면서요. 다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받아먹은 돈 싹 다 뱉어내요.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3일 내로 돈 돌려내라고요. 알았어요? 1,000만 원 좋아하네. 1,000원도 아깝다 이 사기꾼아. 그 사기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다가 어머니가 진짜 날 속였냐고 물으니까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자기도 더 할 말이 없었겠죠. 어머니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시다가 얼이 빠진 얼굴로 제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돈이 아까우신 것 같았어요. 제 차로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책임감 강하셔서 여태 일하시고 아들도 장성해서 장가까지 갔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한테 자꾸 가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기꾼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이고 머리야. 알았어. 가봐라. 기운이 쭉 빠졌어. 네 시아버지한텐 말하지 말아다오. 알겠니? 그렇게 무당을 떼버렸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유달리 사람 보는 눈이 좋았어요.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애인 생기면 저한테 꼭 보여줬죠. 거짓말하는 남자, 양다리 걸치는 남자 엄청 잘 알아봤거든요. 게다가 아버지 닮아 호랑이 기운 내뿜고요. 그렇게 사기꾼 무당을 한 번에 보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 재테크를 했어요. 아이도 생기기 전이고 우리 둘 알뜰하다 보니 돈이 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스케일이 좀 커졌다고 할까요? 식사도 전보다 좋은 곳에서 사드리게 되고 용돈도 잘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지 항상 궁금해하셨어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시어머니 이상한 종교 믿는 거 알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 요새 잠잠하시냐? 걱정 마. 내가 사기꾼 무당 정체를 밝혀버렸거든. 이제 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누구 딸인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살잖아. 그렇지. 괜히 뭉개고 있다가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는 거야. 불씨는 작을 때 끄는 거야. 우리 딸 알고 있지?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사기꾼 무당을 손절하신 후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이라고 들고 다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나 보라고 주시는 종이들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또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인서랑 너 돈 많이 모았지? 저희 둘 다 허튼 데는 안 쓰니까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무 욕심 사납다는 생각은 안 드니? 여기서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입가에 미소를 띄우셨지만 하시는 말씀은 결코 평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돈만 모아서 뭐 한다니? 네가 가진 돈 날 다오. 내가 값지게 쓸게. 말도 안 돼요. 저희 이거 모아서 넓은 집 이사 가고 차도 바꿀 거예요. 저희 다 계획 있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어른 말을 뭘로 듣는 거니? 내가 다 공부를 해서 그래. 너는 바빠서 모르니까 내가 네 복 벌어준다고 생각해. 저렇게 돈밖에 몰라서야 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세뇌를 당하신 건지 매일같이 문자 전화를 하시면서 은근히 괴롭히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천국 얘기는 핑계고 어머니는 우리 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얼마 모았냐, 그 돈 뭐 할 거냐, 부동산에 우리 집 시세도 물어보고 하셨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알아보니까 그 종교단체 정확히 사입이었습니다. 목사랑 시모가 아주 작정을 하고 신도들 돈 빼앗는 곳이었어요. 또 제 승부욕에 불이 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꼬임에 넘어가 가족들 돈 빼돌릴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밉기도 했어요. 어쩌다 친구랑 만나 맥주를 마시다 이 얘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방송 프로덕션에서 취재작가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내가 좀 파볼까? 어머님 다니시는데 내가 몰래 잠입 취재해볼게. 너 진짜 괜찮겠어? 난 그냥 답답해서 말한 건데. 남자 후배랑 같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 걔 운동광이라 근육질에다가 인상 완전 더럽거든. 근데 또 말빨이 엄청나. 걔 데리고 가면 문제 없어. 며칠 후 친구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교주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몸에 손을 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어머님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목사라는 남자 딱 봐도 사기꾼의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 뭘 믿고 돈, 시간 갖다 바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특종 잡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 정도로 돈 밝히는 교주 오랜만에 봤다면서 자기네 PD가 당장 프로 만들자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취재 들어가기 전에 불발이 됐습니다. 교주가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돈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였어요. 신도들은 다 흩어졌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어머니는 또 현금 얘기를 꺼내신 거였어요. 너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죽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헌금해라. 눈 딱 감고 1,000만 원만 해. 그거면 나도 더는 말 안 한다.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다 까발렸어요. 어머님, 혹시 그 종교단체에 1,000만 원 갖다 바치셨어요? 무슨 소리냐? 모르는 척 마시고요. 그 교주 도망갔는데 어머님 1,000만 원 빵꾸 나셨죠? 그래서 저한테 천국 얘기하시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전 친구가 보여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한 교주의 행동에 픽 쓰러지는 척하는 어머님의 모습도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분하신 건지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거리시다가 절 노려보셨어요. 전 작정하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끝장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어머님과 벌이는 실랑이가 너무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우리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죠. 남편과 저 사이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사고치면 그게 불화가 돼서 제가 삐지고 말도 안 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전 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상담센터나 정신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너 지금 내가 돌았다는 얘기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마음이 약하거나 상처가 있어서 그러기 쉽대요. 어머님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 자꾸 왜 그러시는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야, 싫다.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니? 나 멀쩡해. 내가 집을 난장판을 만드니 길 가는 사람이랑 싸움박질을 하니? 너 참 웃긴다. 꼭 그래서 정신과 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저도 오래 참았고요. 너무 피곤해요.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이상하다고 하죠. 예, 나는 내 주관대로 살지 여러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안 산다. 어머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유명한 정신과 아니면 상담센터 예약해드릴게요. 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반대로 네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기분 나빠서 가야겠다. 어디 시어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해?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습니다. 전 할 수 없이 아버님한테 사건의 전말을 싹 다 말씀드렸어요. 무당일도 이번 교주일도 모두 다요.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니 아버님 엄청 화가 나셨죠. 아니 뭐야? 얼치기 무당 쳐낼 때 바로 말해줬어야지.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여태 감췄어.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다 없다. 네가 그동안 혼자 애를 많이 썼구나. 이 여편네 돈줄을 싹 다 끊어놔야지. 에이, 제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가둬둘 수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냐. 그래, 세아가 넌 그만 가봐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대판 싸우시고 돈도 싹 다 압수하셨대요. 핸드폰도 한동안 못 쓰게 감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안 어머님은 풀이 죽어 지내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고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에겐 고민이 좀 있었어요. 부부 금슬 너무 좋은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신혼을 즐기자고 계획을 미뤘고 뒤 2년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둘 다 특별히 문제 있는 게 아닌데도요. 비슷한 상황이었던 지인들과 상의도 해보고 조언받아 좋은 병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남편과 저 서로를 위하고 다독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양가 부모님들 눈치는 채셨어도 굳이 말은 안 꺼내셨죠. 말해봤자 저희만 속상하니까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고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까 어머님이셨어요. 혼자 오신 줄 알고 공동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깜짝 놀랐네요. 집 현관을 열었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 어머님 옆에 있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옷도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꺼낸 첫 마디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야. 기도해 주시면 임신이 된대. 진짜다?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상 돼. 기도는 돈 안 들잖아. 그치? 우리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하면서 그 목사라는 남자 얼굴을 봤어요. 혼자 고귀한 척 무슨 신처럼 눈을 척 감고 자기 대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옷차림 좀 보세요, 어머니. 손님 대접할 상황 아니에요. 가세요. 정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거든 어머님 혼자 들어오세요. 너 마음 그렇게 쓰면 못 쓴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귀한 손님인데. 아,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다고 들어서요. 물 한 잔 주십시오. 기도해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때였죠. 핸드폰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셨어요. 일 있어 서울 왔다가 저희 동네 지나가게 됐다고 잠깐 들려도 되겠냐고 물으셨죠. 전 당장 문자 드렸어요. 지금 오시라고요. 그러고선 어머님이랑 그 목사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얼른 옷도 갈아입고 주스도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 사칭하는 남자가 저한테 작은 접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눈을 반짝이면서 저를 부추겼습니다. 영험하신 분이라는 거 곧 알 거라면서요. 전 작은 접시를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앉아놓고선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더니 어머니 이마에 그 접시를 딱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 그 교주 남자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떠시니까 접시 떨어질까봐 얼른 손에 쥐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고요. 신께 기도드리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의를 보이면 신께서 더 이쁘다 하실걸. 지금까지 세상에 휩쓸려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닥친 거야. 나 믿고 헌금해. 교주는 저희 집 하고 사는 걸 보고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니 500을 부르더라고요. 어찌 된 게 이쪽 사람들은 돈백 이하는 부르지도 않네요. 그 500이 곧 1000만 원이 되고 1억도 될 수 있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 제가 무당 사칭하는 여자한테 1000원짜리 던졌던 걸 기억도 못 하시는지 살살 웃으시면서 절 찔러보셨어요. 너희 돈 여유 있잖아. 선한 일하면 그만큼 선한 일로 돌아와. 얼른 기회 있을 때 선업을 쌓도록 하자. 목사님 기도 듣고 로또 당첨된 사람도 있어. 목사는 혼자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거실 한복판에서 기도 비슷한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더니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 오시라고 하셨는데 시아버지도 연락 없이 오신 거였어요. 벼락 같은 시아버지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수작이야? 이 여편네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놈을 여기까지 들였어. 진짜 왜 이러세요? 수빈아,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아버지랑 내가 처리할게. 아버지, 제가 경찰 부를 테니까 이 사기꾼 잡고 계세요. 왜 들이래?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데 왜 들이러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애들 위한 거라니까. 딱 보니까 사기꾼이네. 어디서 남의 등골 빼먹고 안면 몰수했겠지. 사기쳐서 지명수배됐거나 어머니가 데려온 사람들 안 봐도 뻔해요. 건장한 남자들이 화가 나서 날뛰니까 목사라는 남자 기도하는 척하다가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막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우리 아빠랑 딱 마주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친정아버지 기골 장대하고 첫인상은 더없이 거칠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라던 인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아빠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분위기 이상한 거 보신 아빠는 대번에 그 사기꾼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결국 교주는 거실 한복판에 꿇어앉게 됐죠. 남편과 시아버지, 친정아빠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몰아붙이니까 교주라는 남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저 보내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내 딸이랑 사유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아, 그땐 콩밥 먹는 거야. 알았어? 에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사기꾼은 꽁지가 빠져라 주랭랑을 쳤고 시어머니는 돌아앉아 막 훌쩍훌쩍 우셨어요. 이제 본인 차례다 싶으신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친정아빠한테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며 사과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돌아앉은 시어머니한테 더는 같은 일로 저를 괴롭히지 마시라고 정말 화가 나셔서 쐐기를 박으셨어요. 아빠 먼저 가시고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머니는 쓰러질 듯 나가셨죠. 막 울면서 기절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 어머니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 잘못한 일 걸리시면 몇 날 며칠 병원이다 한의원이다 그렇게 드나드셨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동정표 사시는 거였죠. 한편으론 뜻대로 안 돼서 억울해 진짜 병이 나신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야, 아버님은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거야? 어머니가 낌새가 이상해서 지켜보고 계셨대. 오늘 우리 집 간다는 통화 내용 들으셨고 불안해서 오셨다가 나랑 마주친 거야. 자기야, 진짜 미안해. 우리 어머니랑 연락하지도 말고 전화도 받고 우리 아예 이사할까?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하면 되잖아. 됐어. 그만 미안해해. 당신이 잘못했어?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소동이 지나갔어요. 얼마 뒤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전 동남아 좋은 리조트로 여행을 가자고 했죠.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으면서 기분 풀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열대과일도 먹고 싶고 거기 가면 예쁜 아기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좋지. 바다도 보고. 지난번에 우리 유럽 여행 갔을 때 자기 좀 힘들었지? 이번에는 그냥 푹 쉬다 오자. 어디가 좋을까? 수영복도 새로 사야겠다. 막 당장 떠나고 싶은데? 우리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에 가기로 하고 좋은 리조트까지 예약을 싹 다 마쳤어요. 여행 가기 3일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생활용품점을 들렸습니다. 같이 필요한 걸 고르는데 괜히 좀 어지럽더라고요. 전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몇 가지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다가 동네 친구를 만나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잘 놀고 오라고 하고 잠이 들었죠. 설핏 잠에서 깼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받게 된 전화는 제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왜 이렇게 안 와?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란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고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됐죠. 남편은 집에 오는 신호등을 걷다가 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거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눈 감고 온 집안이 달칵 뒤집혔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연애 1년, 결혼 4년을 꽉 채우면서 남편과 저,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100년해로 했으면 했지 이런 식의 이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꼭 깊은 물에 들어가 잠수를 하는 것처럼 저의 모든 이성과 감각이 마비됐죠.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전 미쳐버렸을 거예요. 행복한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니 숨 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인서야, 내 아들. 장대 갔던 내 아들이 왜 죽어? 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결혼을 애초에 말렸어야 했는데 다들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아까운 내 아들. 다들 마음이 무너져 안 그래도 살얼음판인데 시어머니라는 분이 힘든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미친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들이받았어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요. 어디서 그딴 말을 해. 안 그래도 가슴 찢어지는데 여기서 남 탓을 왜 해, 남 탓을.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인서 씨가 눈을 못 감으면 어머니 때문에 못 감는 줄 알아요. 말 다 했냐? 그래, 잘났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헝금하라고 할 때 하지. 선업 쌓으라고 할 때 쌓지 좀. 인서야, 아들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인서 씨, 어머니랑 영 끊고 싶다고 골백 번을 말했다고요. 살아서 자식한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벽창우냐고요. 어디 와서 이게 눈을 부릅떠? 넌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자식 부모가 어디 같어? 내가 인서 낳았어. 내가 인서 엄마라고. 어디 시어머니 말 안 듣고 뻗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아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싶어요? 왜 이래요, 진짜? 장례식장에 있던 친척들, 지인들 모두 시어머니와 제 주위에 몰려들었고 하나같이 곱지 않은 시선을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친척들도 보다 못해 어머니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속상한 거야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전 영정사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고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돌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커다란 손으로 제 어깨며 팔 주물러주는 것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사랑한 남편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죠. 친척분들이 제게 와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너무 안 됐다고 이 비극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무시하라고 마음 다치지 말라고 힘을 보태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른들끼리 대판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생떼를 부리셔서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는 얘기를 들어도 어머님은 무조건 자기는 잘했고 남편 숨진 거 다 제 탓이라고 어깃장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황당한 소식 듣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사실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수액 맞고 간신히 정신 차린 후에는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몇 술 뜨는 척도 했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사회생활도 잘해서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같이 울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남편의 훈훈한 얘기 많이 듣게 됐어요. 참 아까운 사람이라고 다들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기 정말 싫었는데 상식적인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만 아니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난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시어머니 지인들도 왔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만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시어머니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음식 담당해주는 도우미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질 않나 별 참견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마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외동아들 앞세워 너무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술 마시고 안주 찾고 큰 소리로 깔깔대고 기가 막혔어요. 제 기억으로 어머니는 원래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몇 잔 먹어도 금방 취하는 분이 지인들이 권하니까 다 받아먹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가 있어.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받는 줄 알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도 제대로 못 가보고 며느리 모함에 내 남편은 용돈도 끊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이거야. 자네 취했어. 보기 흉하니까 들어가서 자. 이 사람 친구분들이신가요? 이 사람이 너무 취했네요. 제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싫어. 나 더 마실 거야. 이거 내 아들이 주는 술이야. 더 마시고 나도 따라 확 할 거라고. 왜 이래? 여기 다들 남이야. 다들 인서 아끼는 사람 아니냐고. 아들 장례식에서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마셔?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진짜 엄마 맞냐고 수근거렸죠. 친척분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대책이 없어. 그동안 별별 일 다 있었지? 갈수록 더해 어떡해? 그냥 모른 척해. 남이 다 생각하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말려볼게.
시아버지 망연자실해서 어머니 쪽은 쳐다도 안 보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상종하기 싫다는 입장이셨고요. 저도 그쯤 되니 사람을 포기하게 되더군요. 도무지 상식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장례식장에서 잘 준비를 하는데 친척분들 얘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어서부터 시어머니 남의 가머니설에 홀딱홀딱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회생활하는 거 아버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셨대요. 재산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어머님이 날리신 것도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친척들 돈도 빌리던 때가 있었는데 다들 정남이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저희 결혼한다는 소식에 다시 보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편들어주면 거기에 껌뻑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게 없냐고 흉보는 소리였죠. 우리 남편도 제 곁에서 같이 들었을까요? 전 훌쩍이며 오지 않는 잠을 재촉했습니다. 자는 동안 꿈에서라도 남편을 보고 싶어서요. 한 30분 잤을까요? 얼핏 누가 웃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깼습니다. 유산 어쩌고 하는데 잠이 확 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효자야. 나 쓸 용돈은 남기고 죽었잖아. 쟤네 자식 없었어. 며느리 신보가 고약해서 자식이 안 들어섰지. 하필 모두 자려던 그 시각에 그 조용한 장례식장에 다 들리게 시어머니는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간 줄 알았던 어머니 지인들, 이상한 종교단체 사람들은 어머니랑 같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손주 못 보게 생겼다고 고민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네한테 유산이 가? 시어머니는 지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이어갔죠. 며느리 제가 조금 더 받고 인수 아빠랑 내가 절반씩 받아. 법이 그렇게 돼 있대. 아이고 잘 됐다. 그걸로 헌금 좀 해. 그럼 복 받을 거야. 그럴까? 그래야지. 나라도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게 다 아들의 큰 뜻이 아닌가 싶어. 며느리 쟤는 시야가 좁아서 내가 백날 말해봐도 몰라. 단체로 맛이 간 거 아닌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히히덕거리나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들 하는 짓을 똑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 시끄러운 말소리에 누워 계셨던 친척분들이 일어나시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기가 막혀 하시면서 혀를 차시고 상종 못할 인간이다는 표정부터 지으셨죠. 사실 어머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한텐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유산 중 일부는 부모님한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이 망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꼭 꼽고 뛰쳐나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눈 뒤집히고 속에서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싶어서 악을 쓰듯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그만하시라고 제가 고함을 쳤어요. 어디서 돈 얘기를 해요? 어디서? 여기서 유산 얘기를 해요? 진짜 아들 죽은 거 맞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뒤집어요? 왜? 얘가 미쳤나? 내가 틀린 말 했니? 우리 인서가 번 돈, 가진 집, 그 일부는 내 거 아니겠니? 너 돈 때문에 이래? 혼자 살 생각하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러냐고? 사람들이 다 어머니 같은 줄 알아요? 나 그 돈 집 없어도 살아요. 실컷 살아. 드리면 받으시면 되지. 왜 여기서 유산이니 돈이니 말하면서 좋아하냐고요. 좋아요? 아들 일찍 세상 떠나서 유산 받으니까 좋냐고요. 이거 봐라 이거. 얘가 이렇게 독살 맞으니까 이런 험한 일을 겪지. 내가 너
처음 팠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기가 센 게 아주 표독스럽다 했더니 그래, 이제 본색을 내보이는구나. 그 돈 주기 싫으냐? 나 주기 싫어서 이렇게 난리냐고. 전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한테도 가라고 빨리 꺼지라고 욕을 막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 갑자기 무슨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흉한 귀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물리쳐야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기도라는 걸 하는데 참 어이없고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니? 내 말 안 들어서 아들 사지로 몰아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 신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안 그럼 너 계속 아프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해. 이미 망한 건 어머니죠. 할 짓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요? 인서 씨가 진짜 불쌍해요. 어머니 같은 엄마 두고 괴로워했던 남편이 진짜 불쌍하다고요. 그런 식으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더는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도 참지 않았어요. 특히 아빠가 뒤집어지셨습니다. 애초에 이런 집안에 우리 딸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안 싸돈 이렇게 막장인 줄 몰랐다고 억울해하셨어요. 우라버지 목소리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커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사위 잃고 여기 신난 사람 누가 있어요? 적어도 자식을 낳은 어미라면 그 자식을 앞세웠으면 이럴 수 없다고요.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디 자식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고 술주정을 해요. 이 상종 못할 인간들. 수비나 됐다. 더 말 섞지 마. 이건 인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시어머니란 사람이 저희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려는 걸 친척들이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인들은 쫓겨나갔고 시어머니도 친척들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에 한동안 못 들어왔어요. 분이 안 풀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 안 계신 장례식장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 놓고 남편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동안 쫓겨나가 있던 시어머니는 한두 시간 후에 슬그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전 못 본 척하고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근처에도 안 갔어요. 한 차례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왔다 간 후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제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네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술김에 그런 것 같다. 다시는 술 안 먹을게. 말 시키지 마세요. 막말로 저 더는 며느리 아니잖아요. 남이에요, 남. 남편 있을 때나 시어머니지 제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남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떼어버리자 싶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말인데 네 앞으로 떨어지는 인서유산 나한테 다 주는 게 어때? 둘이 모은 재산 부정 탔어. 너희 돈 때 탔다고. 나한테 주면 헌금해서 깨끗하게 줄게. 응?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무슨 그런 돈 세탁이 다 있어? 왜 이래요? 어디서 또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래? 도돌이표였습니다. 여기서 전 꿈에서 퍼뜩 깬 것처럼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됐죠. 아, 정말 내가 쓰레기랑 상대하고 있구나. 살아서 웬만하면 피해야 할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이랑 가족이라고 말을 섞고 살았구나. 큰 깨달음과 함께 충격으로 무릎이 휘청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유산 포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저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나쁜 일이 생겨서 곧 세상 뜨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악마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헌금 안 하면 이번에 진짜 네 부모까지 죽어. 미쳤어 진짜.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퍽 때렸고 뭐에 씌인 것처럼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육탄전까지 가려는 찰나 갑자기 시아버지가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만 좀 해. 이 구제불능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 쫙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크게 휘청거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따귀를 날린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달려가 또 한 번 쌍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은 저 멀리 친척들 모여있는 한가운데로 슬라이딩을 해버렸어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 당신 그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동물도 제 자식 죽으면 애도를 한다던데 당신은 애도라는 것도 몰라. 그저 돈. 헌금하며 살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남편 잃은 며느리 앞에서 해.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넌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아버님은 눈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셨어요. 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시다 시어머니 망언을 고스란히 다 듣고 여태껏 참아왔던 것을 다 폭발하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불쌍한 척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속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자 친척들과 지인들도 다 시어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진짜 뉴스에 나올 일이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멍청할 수가 있어? 어떻게 돌이라는 걸 몰라? 멍청해? 악독한 거지. 지금 몇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야?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나? 아들도 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냐고. 아주 끝장을 봐야 돼 이건. 다들 어머니한테 손가락질하고 장례식장에서 당장 꺼지라고 난리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어떤 남자를 끌고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사이비 교주였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 있던 그 한두 시간을 사이비 교주를 만나 지령을 받은 거였죠. 며느리 유산까지 빼앗아 헌금하라고 그 사기꾼 얼치기 교주한테 설득당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한 망신은 타격감 1도 없었는지 또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분란을 일으킨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안 만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 교주랑 계속 내통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이번엔 아예 경찰을 불렀고 그 교주 지명 수배자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사기 전과만도 여러 번 아주 질 낮은 인간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 발인과 나머지 장례 절차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룰 수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물을 흐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길에 어떤 엄마가 이런 흙탕물을 뿌리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제가 겪은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면서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상황까지. 죄송합니다. 진작에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안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빌어 사죄 말씀 올릴게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우리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 세아가 미안하다. 이럴 때 이런 일 겪게 해서 내가 면목이 없어. 미안하고 우리 인서 끝까지 잘 보내주자. 그 녀석 좋은 곳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전 아버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때문에 애태우고 속상했던 거 아버님 위로에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도 나중엔 시아버지를 위로했고요. 사랑하는 제 남편 볕 잘 드는 납골 땅에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억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은 곁에 없지만 따뜻했던 추억, 기억은 다행히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장례식 이후에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셨는데 아버님이 아예 소송으로 밀어붙이셨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만행은 역사가 깊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갈등을 일으킨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두 분 30년을 훨씬 넘게 사셨는데도 시아버지 완전히 학을 떼셨더라고요. 두 분의 인연은 시어머니가 막대한 위자료를 아버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는 저한테 연락하셔서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짐작하기로 시어머니께 억지로 받은 위자료를 절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 거라면 손수건 한 장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구 거절하고 받지 않았죠.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남편과의 정든 집까지 정리했지만 함께 타던 차는 한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운전하면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도 걸고 전국 방방곡곡 드라이브 참 많이 다녔어요. 한동안 그렇게 바람을 쐬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지긋지긋한 전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얼마만이니? 오랜만이다. 잘 있었니? 여태 잘 지냈는데 지금 잘못 걸려온 전화 받고 상당히 불쾌하네요. 끊겠습니다. 아니 얘 잠깐만 응?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지난주에 꿈에 네가 나왔어. 그런데 너 액막이 굿이라고 들어봤니? 나한테 한번 와야겠다. 굿으로 네 안 좋은 운을 눌러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너무 잘 알죠. 제 지난밤 꿈에 어머니가 나왔는데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돈에 환장해서 하는 짓이니 절대로 믿지 말고 1원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 말 잘 들으려고요. 돈에 환장해서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 전 그 길로 사무실을 나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새 직장 사람들은 절 싱글로 알고 있어요. 몇몇 친하게 되면 천천히 말하려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랑 부부로 살았었다는 얘기 굳이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누구도 사귀고 싶지 않고 독신으로 살 생각이에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런 가사인데 진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마음 맞고 좋은 사람 아니면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마음 가뿐하네요. 친정 부모님은 제 걱정에 고향 내려와 살라고 하시지만 매번 거절하고 있어요. 웃어도 울어도 혼자가 좋은 이 심정, 여러분은 이해되시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